역할을 잘 내는 게 중요한 거지. 안 다니는 사람까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이 차이는 내줘라. 알았죠? 안 되는 사람의 점수나 다니는 사람 점수 똑같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초나라의 노래를 불러주는 거다 하면 초가라고 했잖아요. 한나라애들이나 혹은 초나라의 패잔병들을 불러다 시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애들이 다 항복했나라고 생각나고 갇혀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방에 들린 초나라의 노래 소리는 초나라가 포위됐다. 그래서 도망가 완전히 포위돼서 포위돼서 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라고. 네, 일단 삼국지라고 했을 때 중국에 가장 유명한 게 삼국이란 말이야. 초나라 하나는 초한지라고 하는 거고 그 장기판에 있는 거고 삼국지는 이제 삼국이 싸우는 건데 어느 나라 세 개가 싸우는 거냐?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가 싸우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유비는 이 중에 어디 있냐? 총나라인가 총나라. 유비 세 명이 의형제를 맺었는데 누구예요? 관우랑 장비라고. 장비. 이렇게 유비가 또 장비야. 플러스 여기 전략 짜주는 사람이 누구다? 조조는 위나라 사람이고 위나라가 정통 황제가 있던 나라였어요. 그리고 양쯔강 이남에 오나라가 손권 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라를 오나라로 요쪽 우나라가 있어. 근데 영주 제후 같은 사람이었겠죠. 그 틈새를 비집고 총나라를 세웁니다. 유비가 기반을 잡아서 총나라를 손을 올려 없었다가 세운 거야. 그래서 그걸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조선 예쁜 여자였던 것 같고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전략 짜는 사람. 제갈량인가? 네, 제갈량. 이름이 제갈싱이고 제갈량이고 이제 호가 공명인 거죠. 그래서 제갈공명, 제갈량. 또 별명은 와룡. 와룡 외웠는데 뭐였죠? 용용인데 뭐한용? 누워있는 용. 누워있으니까 사람들이 못 보는 거라고 몸을 일으킨다, 입신하는 거라고. 누워있는 용이다 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뭐 선거 갖고 와야 잠용이다 이런 말도 나와요. 잠용. 잠수. 잠잠하게 수면 밑에 있는 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선을 해가지고 당선되면 날아오르는 거죠. 그 용이 되는 거고. 그 전에는 잠용들, 아직 용이 되지 않은 그런 존재를 잠용이라고 해요. 어쨌든 와룡이었어. 누워있는 용이야. 일어서기만 하면 이제 용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데 제가 보면 안 하겠다. 처음에는 또 유비가 도와달라고 합니다. 유비가 이 동네에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찾아갑니다. 도와달라고 하는데 제갈량이 거절합니다. 몇 번 거절해요? 2번 거절해요. 3번 찾아가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 삼고초려라고 해. 네. 이것도 들어는 봤죠? 네. 초려하는 초가집에 3번 찾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인재를 얻기 위해서 높은 사람이 낮은 누추한 곳까지 가는 거를 삼고초려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강의를 잘하는데 제가 거기가 찾아가는 거죠. 은퇴하신 분 찾아가서 전할래요. 근데 제발 좀 받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 삼고초려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째 찾아갈 때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제갈량이 뭐라고 했냐? 천하 3분지계를 제시합니다. 천하를 셋으로 나누겠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위나라하고 오나라, 나라가 큰 나라 2개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 크고 작은 나라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력이 밀리니까 조금씩 밀려서 결국은 망하게 되죠. 네.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 이쪽에 하나 더 세워서 천하를 셋으로 균형을 잡자. 그래서 얘가 얘를 쳐들어와. 그럼 내가 도와주고, 내가 쳐들어와. 그럼 이쪽도 도와주고 하면 얘가 힘이 세더라도 둘을 이기기는 힘들다. 그래서 균형이 맞을 거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요 틈에 조금 원래 땅이 없었는데 조금 뒤집어서 한 4개쯤 먹다가 한 개 먹고 조금씩 먹어가서 여기를 자리를 잡죠. 그래서 한 축을 잡습니다. 이게 이제 유비예요. 손권이 여기 있고 여기는 전략 짜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유라는 사람이에요. 주유. 이게 전략 짜는 사람을 책사라고 하는 거야. 책사. 정책을 짜는 스승님 이런 뜻으로 선비. 책사. 전략 짜는 사람이라 전략. 여기도 이 사람이 전략 짜는 거라고 전략. 이게 책사라고 책사. 이렇게 둘이 주유. 제갈량. 그 다음에 이쪽에는 조조가 있고 이쪽에는 누가 있냐면 사마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전략을 짜는 거고. 실제 여기는 황제는 따로 있다고. 근데 조조가 이제 활약을 하죠. 실제로 나중에 황제를 폐위시키고 조조네가 저기 권력을 잡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인가까지 하다가 둘째에서 끝날 거예요.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죠? 전략을 짜는 겁니다. 전략 짜는 사람 주요. 이쪽에는 사마의. 사마 중달이라고 해서 중달 몇 명은 중달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살아있는 죽은 제갈량이 살아있는 사마 중달을 쫓는다 이런 것들이 나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제가 분명히 죽죠. 저 사람이니까 죽어요. 그래서 죽으면 별자리가 떨어지는 걸 보고 자기도 별이 있으면 떨어지는 걸 보고 중단에 쳐들어올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기 피규어를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형으로 술에다가 자기 모양을 번떠서 만들어서 저기 쳐들어와. 근데 수레로 끌고 나가니까 오! 살아있구나 하고 도망갑니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죽은 제갈 공명이 살아있는 중달을 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미리 알고 별조차도 자기 별도 떨구는구나 이렇게 조종해가지고 거짓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셋이 싸우는 건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싸움이 여기 나오는 적벽대전이라고 하는 싸움인데 이렇게 오나라 앞에는 양쯔강 뭐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강이 있어요. 양쯔강과 하나가 좀 다르지만 여기 강이 있습니다. 강이 있어서 요 강을 넘어서 조조가 쳐들어와요. 얘네가 쳐들어오는데 이제 강을 끼고 싸우는 건 누가 유리하냐? 오나라가 수상대는 유리해요. 수전에는 그래서 조선에는 물에서는 잘 안 싸웠어. 육지에서 싸웠지. 근데 얘네를 쳐들어가긴 해야 되니까 강을 넘어가서 배를 대군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 셋째 줄에 보면 쇠사슬로 묶은 전선 강 중앙에 두둥실 띄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찾았나요? 기억 밑에 줄에 셋째 줄 헤딩에 쇠사슬로 묶은 전선 찾았어? 네, 찾았어.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조선에는 아까 말했듯이 배 싸움이 익숙하지가 않아. 근데 배는 엄청 흔들거리잖아. 그래서 배를 어떻게 했냐? 다 묶습니다. 쇠사슬로 묶어요. 연결을 해. 이렇게 묶어. 그럼 어때? 배가 여러 대니까 더 흔들려요? 덜 흔들려요? 묶으니까? 한 대면 왔다 갔다 심할 수 있지만 여러 개가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진 않죠. 여러 개를 묶으니까 그래서 덜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치 평지처럼 이렇게 해서 묶어서 싸우는 아이들입니다. 연환계라고 해요. 연환계 실제 있었던 거야. 그래서 줄을 묶어가지고 쇠사슬로 쇠를 묶어. 그래서 거기가 마치 평지처럼 이게 좀 더 넓은 항공모함처럼 되는 거예요. 항공모함은 비행기도 띄우는 거잖아. 작은 배면 흔들리니까 사람 한 명 넘어질 때가 있잖아. 크면 넘어질 리가 덜 넘어지는 거죠. 전복이 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를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엄청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던 데거든요. 이게 적벽강에 넘어와서 싸운 싸움이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적벽가가 되고 적벽대전이 되는 거예요. 적벽대전. 여기서 싸움을 다루는 게 제일 유명해. 그래서 여기가 제일 화려한 노래여서 적벽가라고 하나의 그 판소리로 동주서 하는 겁니다. 적벽가. 그래서 이때 싸울 때 아까 저 이렇게 했잖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에피소드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 제갈 공명이 도와주러 간다고 했잖아요. 도와주러 가. 그래서 주유를 만나. 안 깨졌죠? 네. 주유를 만납니다.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래서 주유를 만나가지고 주유랑 이제 얘기를 해.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 너무 많이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주유가 이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저걸 이길 수 있을지 글자를 한번 써서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공개해 봅시다. 그래요. 서로 한번 맞춰보자. 그랬더니 둘 다 글씨를 종이에 쓴 다음에 하나 둘 셋 하고 다 핍니다. 뭐가 나오냐? 배를 공격 어떻게 할까요? 이게 되면 사슬 잡고. 네 이렇게 씁니다. 불화공을 하자. 나무니까 배잖아. 한 대가 붙으면 옆에가 버리면 되는데 사슬이 붙어 있으니까 연속으로 불이 붙을 수 있다. 그래서 불을 지르자. 그러면 훨씬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유가 얘기를 하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있다. 왜? 화살을 쏘고 싶은데 불 화살로 쏴야 되는 거거든. 근데 뭐가 문제일까? 화살이 어떻게 날아가야 돼요? 바람을 타고 날아갈 거 아니야. 근데 겨울이어서 바람이 북풍이 붑니다. 역풍이 붑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어요.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어. 바람이 북풍이 부는 계절이 겨울이어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화살을 쏘려고 해도 화살은 피웅 가도 바람 맞으면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가겠죠. 저쪽에서 포를 쏴버리거나 하면 물론 이제 근접적으로 가까이 붙을 정도 되면 그때는 이제 얘네가 육탄으로 건너오니까 위험한 거야. 멀리서 쏴야 쟤네를 물리칠 수 있는데 그래서 뭐가 없다? 바람이 없네요 라고 하는 거야. 주유가 얘기하기를 전략전사인데 풀로 공격하면 좋은데 나도 알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가 없다? 아 바람이 없다. 그랬더니 우리 제갈공명이 영웅인 게 이거죠. 제갈공명이 뭐라고 하냐? 화공하면 좋은데 아 바람이 없으시군요. 그럼 제가 바람을 만들어 드릴까요? 나갑니다. 바람을 제가 만들어 주겠다. 3일 동안 바람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깜짝 놀래요. 바람도 만들 수 있다고? 근데 너 진짜 못 만들면 어떡할래? 내가 그럼 죽을게. 목숨 죽을게. 그러니까 군법이니까 군령이니까 내가 군법에서 목을 내놓겠다라고 합니다. 진짜냐?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주위로서는 이럴 게 없는 거야. 바람 불면 이기고 바람 못 불면 제갈량도 얘도
벌써 잘 알고 있는 애니까 벌써 이게 어떻게 대처할지 알고 있잖아요. 너무 똑똑한 사람이니까 제각하면 누구 이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각분명히 일주일간 시간 좀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모금제기 한 다음에 단을 쌓고 재단을 쌓아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가지고 깃발이 이렇게 딱 있는데 연출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깃발이 이렇게 뒤로 날고 있다가 7일째 돼서 이제 7일째도 아무 소용이 없어. 드디어 이제 저서 목을 자를 수 있겠군. 뭐 그렇게 얘기하거나 그럽니다. 자 여기서 드디어 목을 잘라버릴까 했는데 갑자기 깃발이 이렇게 날리다가 갑자기 반대로 콕 이렇게 날립니다. 이렇게 있던 깃발이 바람이 반대로 부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갑자기 반대로 붑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남풍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쓰면 인터넷에 쓸 때 여러분이 동남풍이 언제 불까 이렇게 검색하면 동남풍 요 얘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딱 시기적절하게 맞는 기회가 언제 올 거냐 그런 표현을 쓸 때 동남풍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써요. 동남풍을 얻게 되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제가 만약에 이 강의를 하는데 저 녹화를 했는데 이 유튜브에 올렸는데 대박을 터뜨렸다 그러면 예를 들면 아니 이런 걸 할 때 나 이거 동남풍이 불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잘 될 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제 바람을 바꿔줘요. 그래서 이제 화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공을 해가지고 저걸 다 태워가지고 백만호살 다 물리치고 이제 조조가 쫓겨가. 여기 쫓겨가는 장면까지는 안 나오는데 기출문제는 쫓겨가는 장면이 나왔거든. 그래서 쫓겨가는데 되게 큰 이제 자기 우리나라로 돌아갈 때 큰 길이 있고 되게 좁은 길이 있는데 큰 길로 가면 노출이 너무 잘 되니까 좁은 길로 도망갑니다. 이 조조를 되게 비하해요. 되게 2, 3일 7일 통일했는데 간웅이다, 간사한 영웅 이렇게 하거든요. 얘를 엄청 놀림, 희화화합니다. 희화화 놀림감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를 도망가면서 막 웃어요. 하하하하 웃어요. 아니 쫓겨가는데 왜 웃어? 그러더니 주유와 공명이 전략이 없다. 그래서 비웃는 거다. 무슨 말이냐? 나 같으면 여기 매복을 안 두고 여기다 매복을 뒀으면 매복 숨겨놓은 거 매복을 뒀으면 우리는 완전 다 죽었을 거다. 매복을 두면 뒀을 텐데 매복 아니고 매복 둬서 다 죽었을 텐데 주유가 꾀가 없구나 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와 하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시키냐? 제가 보면 시켜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시켜서 관우 한번 장비 한번 보내고 그다음에 조자룡이라고 하는 사람 보내고 마지막에 관우른가 보내요. 마지막에 관우예요. 근데 관우는 옛날에 조조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조한테 조금 그 사랑을 좀 받았었던 사람이에요. 부하로서 사랑을 받았어. 그래서 마지막에 관우가 조조를 놓아줍니다. 마지막에 죽일 수도 있었는데 의리 있네. 네 의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하한테 그래 죽은 척 해볼까? 그랬더니 죽은 척 한다 확인사한다 목 대충 잘 금방 끝날 거라고 차라리 빌어라. 관우는 의자입니다. 의로우니까 옛날에 네가 한 번 덕을 베풀었으니까 한 번 빌어달라고 하면은 한번 은혜 갚는 셈 치고 용서해 줄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우가 모아줘요 조조를. 이 스토리 상에서는 이건 실화를 기반으로 한 소설이야. 약간 각색된 거니까 이제 그런 거 없어서 출산한테 놓아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놓아줍니다. 그래서 관우가 놔주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는 얘네 세 명 중에서 얘네는 원래 의형제 도원결이라고 복숭아나무 아래에서 형제가 되자라고 약속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돌아오니까 엄청 잘해줍니다. 그랬더니 섭섭해. 아니 우리는 의형제고 쟤는 새로운 사람이 왜 쟤만 잘해주냐? 라고 하니까 저기 인비가 뭐라고 하냐? 우리는 형제잖아. 우리는 물고기고 저 사람은 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부러워하지 말아라. 물 같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얘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제갈량이 다 전략대로 짜주니까 진짜 그대로 다 움직이는 거야. 애들이 다 여기로 올 거다. 여기로 가는 척하면서 여기로 올 거다. 다 이 이상이 맞는 거예요. 여기로 가는 척하면서 여기로 올 거다. 그래서 다 제갈량이 정말 다 생각대로 다 됩니다. 이 실제로. 근데 실제 이야기예요 이게? 이게 삼국은 실제 싸움인 거야. 실제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있는 디테일한 인물들 자체는 다 실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일부는 실제고 일부는 아닌 거죠. 그래서 실존 인물들이 이제 모든 장소가 다 실존은 아니고 왜냐면 그걸 누가 다 기록하고 있겠어. 속마음 같은 거를 누가 다 얘기하고 있겠어. 그래서 나관중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쓴 소설인데 어쨌든 역사를 배경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뭐 당구 신화가 있지만 그게 신화 실제냐? 그럴 순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토템으로 배웠나요? 뭐 사자 부족, 곰 부족하고 호랑이 부족이 있는데 결국 곰 부족하고 결합해서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약간 각색을 하는 거잖아. 이것도 이제 그렇게 약간 된 거죠. 근데 이제 역사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조선애가 이기는 걸 이제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실제로 통일이 된 거니까 위초고 나라가 있었던 거니까 실제로 한국이 없었던 나라 세 개를 얘기한 게 아니라고 실제 있었던 사례의 역사를 섞어서 이제 만든 거라고. 판타지 얘기 안 되는 없으니까 판타지 만드는 것보다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재밌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어디 있어? 네. 그래서 여기서 관우가 이제 약간 둘째 2인자여서 약간 제갈량 때문에 약간 서열이 밀리는 게 짜증났었는데 요걸 저기서 놔주면서 확실하게 제갈량이 이제 서열 2위로
이제 유비 바로 밑으로 관우를 밀어내. 관우가 한 번 이제 잘못한 거잖아요. 관우가 약속합니다. 여기다 관우한테 일을 안 줘요. 여기다 맨 처음에 아까 조자룡도 주고 정비도 주는데 관우만 자기 일을 아무것도 안 줘.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왜 나는 안 주냐? 이 중요한 지금 조조 잡는데 왜 내한테는 아무 일도 부여 안 하냐? 그랬더니 자욕이 뭐라고 하냐? 너는 한번 그 조조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조조를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풀어줄 거다라고 합니다. 도발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다. 무슨 소리냐? 은혜를 은혜고 이 중요한 상황에서 조조를 풀어줄 수 있냐? 안 그렇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풀어줄 거다. 그랬더니 내가 이제 풀어주면 자기가 군법에서 내가 목이 잘려도 좋다. 더 처벌하면 좋다. 라고 약속을 하면 보내주겠다 합니다. 약속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 풀어주죠. 그런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풀어주는데 나중에 제가 분명히 이제 얘기하기는 뭐라고 하느냐 원래부터 지금 조조는 아직 죽을 운명이 아니다. 수명을 보니까 아직 조조의 수명이 남았길래 그 의리도 한번 그 결정적인 순간에 놔주면 안 되잖아요. 한번 빚을 갚는 차원으로 못 죽일 걸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보낸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분명히 첫 싸움 할 때 보면 이 적벽대에서 이기는 거 보잖아요. 그거 진짜 거기가 엄청나게 그 각종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서 막 이가 바람 바꾸는 거 등등등등 해가지고 와 완전 대활약을 거기서 엄청난 등장하자마자 완전 모든 판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보내 여기서 이렇게 돼 이게 다 제가 그냥 설명 다 놀아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제 우리가 최고의 전략가로 꼽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 알아. 내가 어떻게 될 거고 이게 어떻게 될 거고 그리고 다 알아서 유효합니다. 그리고 7종7금이라는 말도 전에 한번 설명해 줬는데 7종7금이라는 말도 있어요. 맹획이라는 남만이라고 중국은 없는 거니까 이 남쪽에 오랑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엄청 원래 정벌을 해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있는데 반역을 많이 일으킵니다. 반역을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내려가잖아? 그럼 거기서 반역 일으키는 잡아. 걔를 목을 잘라버려. 죽여. 그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다시 준사 좀 두고 돌아와. 공군은 돌아와.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는 이제 오랑캐만이 거기서 또 반역을 또 일으켜. 군사가 100명 거기 원투보다 더 많이 남아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거기 뭐 10만 명이 살면 10만 명 이상 군사를 줄 수는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군대만 그렇게 줄 수 없잖아. 몇 명 두고 올라와. 그럼 거기는 다 또 오랑캐니까 걔네가 또 적당히 해서 있는 사람을 죽여버려. 그리고 또 반란을 일으켜. 계속 그렇게 하니까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제가 분명히 자기가 정리하겠다고 갑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되냐? 맹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번 잡아드립니다. 일단 해서 처음에 전투에서 여기서 잡아요. 잡아왔더니 뭐라고 해? 내가 제 운수가 없어서 잡혔을 뿐이지 내가 운만 좋았으면 너 다음에 내가 죽여버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래? 그럼 풀어줄게. 다시 해봐. 라고 합니다. 풀어줍니다. 풀어줬는데 또 한참 있다 전쟁하고 또 끌려옵니다. 단체로 끌려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자다가 기습해서 당했다. 다음에 좀 바짝 잡으면 너 그냥 한 총거리도 안 되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풀어줄게. 몇 번 풀어줍니까? 7번 풀어줍니다. 7번 풀어줬다가 7번 다시 잡아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때쯤 되니까 내가 어떻게도 널 이길 수가 없구나를 알게 되고 자발적으로 복종하마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죽이면 어떻게 돼요? 밑에는 내가 하면 다를 수 있다. 나는 오히려 이길 수 있다 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신세계라는 영화 거기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경찰들이 하는 이유가 뭐냐, 그 걔네랑 접촉을 하는 이유가 어차피 지금 보스를 잡아가도 다른 애들이 또 세력 같은 거 하면서 엄청나게 죽고 조폭끼리 싸우면서 없어지지도 않아. 이권 싸움을 하기 때문에 없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있는 애들하고 잘 지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시키는 대로 하고 적당히 해먹으라고 그렇게 해서 이게 신세계 프로젝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들 이자성도 투입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이 계승 그 싸움이 그 세력 같은 게 다른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자꾸 싸우니까 경찰편 한 명 넣어가지고 걔가 1인자가 되게 한 다음에 잘 구슬려서 큰 문제 없이 그냥 문제를 안 일으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꾸 누가 조폭들이 하면 길가에 싸웠다 이런 뉴스 나오면 심란하잖아. 그러니까 권력 다툼 하지 않고 그냥 경찰의 말을 들으면서 적당하게 알아서 먹게 그렇게만 굴리자라고 하는 발상이거든요. 처음부터. 근데 뭐냐면 이재성이 다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 이렇게 좀 얘기냐. 이러면 나가린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자기를 죽이러 왔다는 건 결국 그 이자성이라는 그 이정재가 그걸 자기가 거기 있는 건 이재성 걔만 아니까 이정재만 아니까 이정재가 자기를 죽이러 왔다는 거는 이제 말을 안 듣겠다는 뜻이죠. 경찰 말을 안 듣겠다고 이제 얘기하는 선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실제 자기 부인도 경찰에게 보낸 그 여자가 접근해서 한 여자고 막 그러잖아요. 네, 자기 아빠 마약 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한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근데 자기 부인도 그렇고 자녀도 유산되고 막 어쨌든 그래서 이재성이 이제 그 같이 생사를 하면서 어릴 때부터 들어가지고 생각하면서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구냐? 황금민이 하나만 해라. 그래서 너 죽는다. 하나만 해. 경찰만 하든지 깡패 하든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이 전략을 짜서 거기서 엄청나게 절분명이 다 모든 사람을 자기 손바닥에 보듯이 정말 수를 그냥 다 읽습니다. 얘가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하겠지, 다다음수까지. 아까 말했잖아. 내가 죽으면 서두를 거야. 그때 피규어 만들어서 싸워라.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을 완벽히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그래서 다 끝들이 되는데, 근데 자기가 살아있을 때 다 커버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안 되죠. 원래 이쪽이 워낙 세력이 가깝기도 했고 하니까 결국은 안 되죠. 네. 제가 좀 패배했던 싸움이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정확히 저는 그 한 번밖에 안 읽어봐가지고, 어. 네, 10권짜리 한 번밖에 안 읽어가지고. 그래서 들소 이번에 있었던 소설 들었어요. 벽화 그리는 그 사람이 이문열님이거든요. 이문열이 쓴 그 삼국지가 있는데 저는 그 버전을 읽었는데 또 그게 제일 재밌대요. 저는 그 버전 원래 나관중이 중국 사람 나관중이고 어떤 사람인데 저는 그냥 이문열 버전이 구하기 쉬워서 그걸 봤는데 다른 사람도 그게 제일 재밌다. 그래서 여러분도 소설 그 들소 볼 때 재밌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나쁘지 않았어요. 소설 재밌었다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의 필력이 되게 좋아요. 실제로는 약간 정치적으로는 논란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요? 정치 약간 끼어들어 서울 가는데 정치 약간 끼어들어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어요. 말이 많았는데 근데 글은 정말 잘 쓴다. 마치 서정준님이 친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에 나오듯이 공개 친일 문학자입니다. 그 공개적으로 친일파라고 된 사람 중에서 친일 문학가라고 한 사람이 수능 나온 사람 진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시로는 만렙인 거야. 네. 시로는 만렙이야. 그래서 수능에 나오는 거예요. 친일파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 정도로 내 시는 만렙이다라는 걸 부인하시고 심지어 뭐 같은 작품을 2번이나 외할머니의 뒤한 테마 같은 경우는 실제 수능에도 2번이 나옵니다. 수능에 2번 나오기 정말 쉽지 않은데 한번 평가하면 그래서 만렙 얼마나 만렙이었으면 그렇다. 그래서 불로 싹 태우는 저 전투 여기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직전이에요. 싸우기 직전에 싸우려고 해서 고사 지낸다 이런 거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 개혁 같은 거 하면 돼지 차리고 이렇게 돼지 해가지고 제사 지내고 하잖아요. 불운한 일이 없게 지금도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 이야기입니다. 요새는 저기 교회에서도 그렇게 개혁하면 그 축복을 해주신다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교회 다니는데 그거 한번 해줄까라고 했는데 내가 괜찮아라고 했는데 지금은 할 걸 그랬다. 이렇게 사람이 없다니. 그래서 빨리 적벽가도 나올 확률이. 네, 아까 말했지만 작년에 아마 그 적벽가는 특히 더 판소리여서 작년에 수능가 나서 아마 확률이 낮긴 한데 제가 아까 뭐 보여주려면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주려고 하는 거야. 남아있는 것 중에서는 중요한 작품이어서 보니까 이게 제일 남은 것 중에 중요해서 중요표에 세웠잖아. 그래서 또 여러분이 보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자, 뒤쪽에 149쪽에 있는 보기 봅시다. 여러분 풀었죠 이건? 네. 풀었죠? 네. 자, 적벽가 조조를 부정적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아까 말했잖아요. 희화화한다 이렇게 했죠? 조조는 아까 말했지만 조조는 원래 간웅, 웅이라고 붙여줘, 영웅이라고 붙여주는 거라고. 네, 조조를 되게 희화화하고 있어요. 여기는 특히 희화화까지는 아니고 약간 그냥 부정적 인물 정도인데 뒤에 가서 쫓겨갈 때는 특히 희화화가 많이 나와요. 자, 부정인물 조조가 지금 주님은 자신의 부하를 대하는 비인간적 모습, 참여하는 부하에 대한 진술을 통해서 드러난다. 전쟁에 참여하는 부하들 또한 전쟁을 하는 이유가 대의가 아닌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여기 보면 이교녀라고 되게 예쁜 여자 2명 있는데 그 여자들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 유부녀입니다. 네, 유부녀. 네, 그래서 손책, 주유의 처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 2명을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같이 술 마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실제로는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병사들 앞에 있는데 그런 얘기를 대놓고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할 수 있죠. 근데도 그 대놓고 하니까 아주 지금 그거를 일부러 얘기한 거라고 이해하는 점. 조조 개인의 이익, 부정적인 면모가 드러난다. 특히 조조는 기본 질서를 세우려 한다며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일용 같은 기준 질서를 무시했다고. 조조의 모습을 부각해서 무의미한 침략전쟁 비판적 시각, 백성을 돌본 지도자에 받았던 당대 사람들의 영혼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정치를 잘 못하고 전쟁만 일으키는 사람이 잘 못되는 일을 그렸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뭐냐? 제발 백성 좀 생각하고 정치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반대의 마음을 담았기 때문인데 여기 중간에 보면 무슨 화병인가 하는 되게 이상한 애가 나왔던 하죠. 근데 되게 좀 이상해요. 약간 판타지스러운 되게 부채고리에 다른 장식만한 사람이 있다고 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좀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봅시다. 바야흐로 건한 12년 11월 15일이다 그랬어요. 건한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 연호라고 들어봤나요? 연호.
연호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황제나 이런 사람이 즉위하거나 중간에 큰 일이 있을 때 그 연도의 호칭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황제가 된다 그러면 올해를 제호 1년이라고 해라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거죠. 연호 올해부터를 만약에 지금 26년이잖아요. 2061년은 제호 1년. 예수님 기원전 예수님이 오신 게 1년인 거잖아요. 기원전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예수님 오기 전과 후로 그런 것처럼 내가 황제니까 나를 기준으로 이제 올해부터 1년이다. 2006년 의미였고 예수님 오시기 2006년 필요 없고 올해부터 1일 하듯이 오늘부터 1년 이렇게 한 거라고. 그렇게 붙일 때 연호라고 해. 그래서 즉위할 때 붙이거나 아니면 중간에 무슨 큰일 있으면 중간에 한번 나눠서 부를 때 그걸 연호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건안이라는 이름을 불렸던 거야. 건안 12년이라고 하니까 누군가가 건안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지 12년째 된 거야. 이게 내가 추정한 몇 년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나란 말고 파도 고요. 저조는 사기를 진작보자. 사기가 진작한다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물어보는데 정말 사기 진작 뭐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사기 기운을 높이는 높인다 그런 뜻이야. 병사들의 사기, 병사들이 싸울 수 있는 기운이 있을 거 아니야. 기운들 힘이 없어요 이런 할 때 진작시키려고. 그럼 어릴 때 먹여줘야죠. 먹이기 때문에 잔치를 벌이는 거라고. 술도 주고 떡도 주고 소도 잡고 돼지고기 잡아서 개 잡고 닭 잡아서 위로한다. 그러니까 힘들지? 야 이거 먹어. 오늘 치킨 먹어 치킨 이렇게 하는 거라고. 여러분도 힘들 때 치킨 한번 해주면 힘 좀 나잖아. 그래 힘내보자 이런 느낌처럼. 그게 사기 진작이야. 사기 병사들의 기운, 싸울 수 있는 전쟁의 기운을 높이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잔치 열었어요. 쇠사슬을 묶은 전선. 아까 그랬죠. 전선할 때 이 전자는 전투할 때 전자입니다. 선은 배선자. 우린 거북선. 다른 배는 통통할 때. 지난번 살짝 얘기했지만 이게 배의 주자인데 배선자에도 있죠.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여기 배의 주자인데 이게 정말 배 모양에서 이거 지금 놓쳤는 거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전선 강에 뜯고 황금 대자 커다란 깃발도 앞세우고 옛날에는 그 위세를 과시하려고 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이제 깃발 같은 거 꽂잖아요. 이렇게 기가 이렇게 휘날리고 있고 여기 이제 높이 탑 쌓아서 이렇게 이제 있고 여기서 이제 기가 휘날리고 있는 거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양편에 전선이 수백 척을 수체를 만들고 밑에 나왔죠. 수체 무리에 세운 군대의 진영. 그러니까 이게 마치 진영을 짤 때 병사들이 이렇게 있으면 쭉 천막 같은 거 쭉 칠 거 아니야 이렇게 병사들을. 근데 배로 이렇게 했다고. 배로 쫙 이렇게 수백 척을 쫙 세워가지고 이렇게 라인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진영을 짰다는 얘기죠. 1000명의 궁노수 사방에 매복시켰네. 궁노수니까 궁 활입니다. 활 쏘는 사람 1000명 매복시켰다. 자, 이때 조조의 거동보소 그랬어요. 자, 이거 명령형이다 라고 한다던가. 네, 이때 조조의 거동보소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라고 했는데 뭐뭐 하소 그러면 이게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오체 뭐 하십시오체 들어봤는지 모르면 보소는 하오체예요. 붉은 두루마리에 옥대를 차고 옥으로 만든 허리띠, 금으로 만든 관 정중앙에 자리 잡고 앉았는데 좌우에 모신 장수들도 황금 투구에 비단 갑옷 쓰고 창도 메고 칼도 차고 차례로 벌였는데 동산에 달 오르니 대낮과 한 가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반짝반짝해서 달 뜨니까 대낮처럼 빛나더라 그런 뜻입니다. 복장은 화려하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건 별로 없어요. 그냥 화려하게 했네 이 정도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알면 알수록 더 구체화 되는 거죠. 옥대니까 허리띠구나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자, 그렇지만 제가 이제 몰라도 된다 하면 몰라도 되지만 알아야 되는 건 알아야 돼요. 전선 이게 뭐구나, 전투하는 배구나 이런 건 당연히 알아야 돼. 자, 장강일 때 그랬어요. 장강이 긴 강이니까 여기 아까 양쯔강일 거예요. 자, 맑은 물 비단 펼쳐놓은 뜻 하면 비유하는 거죠. 뜻. 근데 주의할 게 고전에서는 뜻 말고 아래에서 탁 이렇게 하더라도 아래에 찍어도 이것도 직유법이야. 뜻이니까 뜻 딱 하면 직유예요. 자, 그래서 아름답게 병풍을 그린 듯 아름답게 그렸다. 동쪽으로는 시상, 서쪽으로는 하구, 남쪽 번성, 북쪽으로는 오림이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던데 지명이야 지명. 지명, 시상, 하구, 번성, 오림. 조조가 사방 보니까 너무 공활하여 호기가 전한다. 호기니까 호탕한 기운. 칼을 쫙 빼더니 장수에게 하는 말이 그랬어요. 자, 갑자기 이제 너무 신난 거야. 그래서 분위기가 좋으니까 애들 막 고기 잡고 막 신나서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신나서 칼을 샥 빼가지고 자, 뭐라고 하냐? 나는 이 칼로, 이 창으로 황건적도 물리쳤고 여포도 붙잡았다. 원수를 전멸했고 원소도 거두다. 원술, 원소. 여포가 원래 싸움 일장입니다. 네, 1대1로 싸우면 이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당백 이런 말씀입니다. 일당백 혼자 100명을 이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능력이 뛰어나면 100명. 추성훈하고 일반인 100명 싸움 성훈이 다 쓸 수 있지 않나요? 노후킥으로 다 차면 다 뻗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일당백.
자, 그랬었다고. 북쪽으로 요동까지 남쪽에 유종을 무릎 꿇렸다. 이렇게 천하를 종횡무진 뛰어넘다는 까닭은 뭐냐? 세상을 편하게 만들다는 대당부의 큰 뜻이다. 몇 줄 쳐면 되겠죠? 내가 조조가 얘기하죠. 내 동서남북을 다 정벌했어. 그래서 뭐라고? 야, 세상을 평정하고 싶은 건 생활을 평화롭게 하고 싶은 거다. 전쟁이 있으면 평화롭지 못하니까 네. 세상을 평정해서 편안하게 만들겠다고. 세상을 내가 평안하게 내 땅을 키워서 내가 부자 돼야지, 내가 1등 해야지 한 게 아니라 나 평안하게 살려고 한 거야 라고 했다고. 자, 그렇게 돼버렸어. 사회 평정했으나 얻지 못한 것이 바로 이 강남이니. 그때도 강남 땅이에요. 강 남쪽이라서 강남이야. 적벽 강 남쪽이라고. 자, 100만 장면 거느리고 여러분 다 힘입어서 강남 얻어 여기까지 왔다. 강남면 얻으면 따로 좋은 일이 있으니 강남 교공의 두 딸은 경국지생이다. 교시인 공 벼슬 있는 사람이라고. 교공. 공은 보통 남자 높은 남자한테 붙여주는 벼슬이라고 이름이라고. 공의 집안에는 별일이 없으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 공 이렇게 교시인 남자 이런 뜻이야. 벼슬 있는 남자 교공. 최씨면 최공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됐어요? 보통 뭐 주인공이 김씨인데 김공 그럼 보통 아버지, 아버지를 보통 김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씨 집안에 남자 한 명 있는데 높은 벼슬이 이 집에 두 딸 여자 2명 있는데 장녀 처녀가 있는데 이 집안 2명이 경국지색이다. 경국지색. 분명히 예쁘다는 뜻이겠죠. 이거 한번 설명해 주는데 색 하면 색깔 이게 미모라고 했죠? 네, 한문상의 미모 색을 미모라고 했고. 왜 고전시가 고전소리만 하나요? 현대소리는 연계가 안 돼? 현대시는 그냥 읽으면 이해되잖아. 그러니까 이왕 시간 있으면 고전해 주는 거죠. 경국, 국은 나라국이고 경은 뭐라고 했어요? 한번 설명해 줬는데 나라국, 니네 간의 경자 중에 경 뭐야? 경? 뭐 있어요? 경? 니네 간의 경자 뭐 있니? 한문으로 경 하면 경 한 3개, 4개 있어요? 경? 제가 니네 하나 있잖아. 자꾸 딴 걸 얘기하더라고. 3, 4개라고 했는데 경 뭐 있어요? 일단 속에 경기 속에 경이 끼는 그 경우는 뭐예요? 그럼 무슨 우이독경 할 때 그 경우는 뭐야? 네그책 내 책이야. 성경 할 때 시경, 서경, 역경, 사서, 삼경 할 때 좋은 책이라고. 소한테 좋은 책을 읽어주는 거야. 자, 내가 수능특강 읽어줄게 소야. 자, 오늘 적벽가를 해봤어. 소가 뭐라고 해요? 뭐 음메요. 소가 씹어먹든지 그랬죠. 소가 들어가서 소용 있어? 없지. 그래서 속의 경인기는 아무리 무식한 사람한테 말해봤자 소용없다. 좋은 얘기 해봤자 소용없다. 야, 니네 젊을 때 열심히 해야지. 야, 수업 잘 나와야 되고 소용없다. 이렇게 속의 경인기다. 그거 나라니까 또 경 뭐 있습니까? 경중을 따진다. 사경을 했나? 사경을 해낸다 할 때는 이제 그때는 상황 이런 뜻이죠. 죽을 상황을 헤매고 있다. 죽었다 살았다 의식이 왔다 갔다 하고 죽을 뻔하다 그런 뜻이에요. 경계 이런 뜻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사경을 헤매다라고 하면 또 경중을 따진다 그러면 경중 경량급 중량급 경중을 따진다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건 알아야지. 경중을 따진다는 뭐야? 이르 경중을 따져서 지금 내가 지금 작품에 경중을 따져서 수업하는 거야? 경중? 경? 가볍고 무겁고 중력 네. 중량 아까 중 무겁다 경량급 중량급 가벼운 거 뭐지 그 자동 중에 경 뭐 있던데 하여간 가볍다는 뜻이고 이건 경사란 뜻이고 기울다 경사가 떴다 그런 뜻이라고 나라가 기운다 나라를 기울일 만한 미모 이런 뜻이라고 양 한번 하는데 양귀 물론 제가 여러 번 해서 지금 몇 번 했는지 모릅니다. 양귀비라는 사람이 너무 예뻐. 그래서 당나라 현종이라는 사람이 양귀비라는 여자에 빠져가지고 나라의 정치를 안 돌봤대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정치를 안 되니까 전화 이거 해주십시오. 막 아우 네가 알아서 해. 라든지 요즘 바빠 노느라고 라고 하거나 아니면 요거 도장만 찍어주세요. 그래 도장 찍어줘. 내 맘대로 하겠다 해놓는데 그런 결제해야 되니까 그냥 결제 막 찍어주는 거야. 그걸 안 따져보고 그래서 나라가 기울어간다.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 그래서 나라를 기울일 만한 미모 이런 뜻이라고. 왕이 좋아할 만한 그런 그 정도의 일을 안 둘 만한 미모가 경국지색이라고. 지금 강남 멀리까지 100만 대문 끌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야? 여자 2명 예쁘고 남자 2명 되고 하니까 얼마나 예쁘면 이렇게 이런 소리는 하고 있으니까 진짜 나라를 기울일 만한 미모라는 게 어울리죠. 네, 어울리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트로이 전쟁 그것도 원래 그 헬레나인가 하는 여자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저주의 여신이 그 어디 초대를 못 받았나? 이것도 똑같이 그래서 저주를 한다고 황금 사과를 하면 주면서 뭐래? 제일 예쁜 여신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놓고 가버려요. 불화 여신인가 저주 여신이 주고 가버립니다. 황금 사과를. 그랬더니 이 사과를 가지고 3명이 싸우죠. 누가? 헤라 여신.
그다음에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그다음에 아테네 지의 여신 셋이 싸웁니다. 그래서 셋이 싸워서 서로 자기가 제일 예쁘다라고 싸웁니다. 그랬더니 이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파리스라고 하는 왕자한테 가서 심판을 받자. 그래서 파리스의 심판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남자가 여기서 미남이다. 꽃미남이 누워 있고 여자 여신 3명이 미모를 뽐내는 이렇게 그 각자 자기 아이템으로 이제 누군지 알아봅니다. 얘가 이 아이템은 뭐 헤라, 창 쓰고 있는 사람이 뭐 아테네 뭐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헤라는 뭐라고 하더라? 헤라는 권력을 주겠다 그랬나? 권력을 주겠다. 아테네는 지를 주겠다. 미 여신은 제일 예쁜 여자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날 뽑아주면 공약을 한 거죠. 네가 날 뽑아주면 나 권력을 주겠다. 지혜를 주겠다. 제일 예쁜 여자를 주겠다. 뭘 고릅니까? 제일 예쁜 여자를 고릅니다. 제일 예쁜 여자를 줘라. 그랬더니 알았다. 그래서 이제 걔를 줍니다. 미의 여신을 줘요. 그러니까 제일 예쁜 여자는 원래 친선 미 중에 미가 예쁜 거잖아요. 원래 아름다운 미. 줍니다. 그래서 선물 주고 예. 그래서 제일 예쁜 여자 준다고 해놓고 그 당시 여자 중에 제일 예쁜 여자 헬레나를 줍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유부녀예요. 남편이 이미 있었어. 남편이 있는데 데리고 가고 줘버립니다. 이쪽 남자에게. 저도 왕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걔를 찾아오겠다고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이제 트로이 전쟁인 거죠. 그냥 트로이 목마 조조 하면서 이제 다 죽고 하는 게 여자 한 명 때문에 생긴 거라고. 그래서 저주의 성건사가 불화의 씨앗이 인간 세계를 휩쓴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 가짜인 줄 알았더니 진짜래잖아요. 트로이 전쟁은 진짜래잖아. 실제 그 이야기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엉망진창이 돼버리죠. 네, 그래서 트로이라는 영화에 그 여신으로 나온 여자 그 헬레나라는 여자 나오는 여자가 진짜 더 예쁘죠. 그래서 브래드 피트는 뭐 하여간 그렇게 꽃미남 나와가지고 트로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런 하여간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죠. 그렇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건 남자고 남자를 지배하는 게 여자다. 이런 유명한 또 얘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여자도 지금 경국지색 2명을 꼭 얻어서 반드시 이교녀를 드리고 한 명도 아니고 2명 데리고 동작대 올라간다고 했는데 거기 경주세 하면 뭐라고? 하나는 손체그 처라고 했고 하나는 주위의 처가 되어서 항상 한타한대. 예쁘냐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은 주위한테. 주위도 유명한 책사라고 했잖아요. 당시로 총리 부총리급에 한 명 데리고 간 거고 한 명은 손책이니까 아까 손책이니까 아마 동생일 거예요. 동생 첫째 동생 둘로 간 거고 한 명은 그 손책이 첫째 그 아까 손건하고 똑같든지 잘못 알고 있든지 아니면 동생인가 그럴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처로 갔어. 이미 유부녀야. 근데 둘이 뺏어서 게다가 한 명도 아니고 2명을 동시에 데리고 가서 술 먹겠대요. 야, 그러니까 이만 봐도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세상 평정하는데 또 하나 원 플러스 좋은 목적이 또 하나 더 있다. 그래서 이규녀를 데리고 가겠다. 왜 이규녀인가요? 교시여서 이규녀라고 2명이 교시 여자를 데리고 가겠다 하니까 요거 보고 즐겨볼까 하노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 그냥 개인적인 욕심이다. 아까 나왔던 내용이 이거라고 세상의 평이 대의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이런 거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대의를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남의 결혼해도 2명을 뺏어서 가서 술 먹고 즐길 거야 라고 하는 남자가 무슨 얼마나 대의를 생각하고 한 얘기겠어? 이제 이렇게 비꼬는 거죠. 이 얘기를 안 했을 확률이 큽니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할 리가 없죠. 자, 남쪽 가리키면서 주유와 노숙은 천시를 모르느냐 그랬어요. 주유와 노숙, 천시 하늘의 뜻. 노숙도 저기 그 주유와 더불어 전략하는 사람일 거예요. 네가 내 군사가 거짓 항복으로 너의 복심이 되었다. 하늘이 도움이다. 우리 쪽 조선의 군사 중에 한 명이 거짓으로 항복했어요. 나 항복할게 해서 너의 복심이 됐대요. 복심이 뭐냐? 신복은 들어봤나요? 신복, 마음을 줄만한 사람이란 뜻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돼 있는 거야. 우리 편이었는데 스파이가 가 있는 거야. 스파이로 이미 돼 있으니까 하늘이 돕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스파이로 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가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소식 전해줄게 뭘 또 전해주냐면 저기 있었어요. 그 뭐지? 걔백이 아니고 걔 뭐였는데 하여간 약간 불을 질러야 되잖아. 근데 나무에 불을 쏜다고 불이 잘 붙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 중에 한 명이 그 아까 그 오나라 중에 한 명이 있는데 나이 든 사람이야. 걔 뭐였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나이 든 사람 노익장이라고 하는데 나이 든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요. 도장 늙은 장수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뭔가 잘못했는데 얘를 엄청나게 곤장을 때립니다. 일부 곤장을 심하게 쳐요. 후배들 본 앞에서 나이도 많은데 엄청 쪽팔리겠죠. 아픈 것도 아프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야 내가 니네 편으로 먼저 갈게. 황계인가 보다 황계.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너한테 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쪽을 설득할 게 뭐지 그 이중 스파이를 만들고 이중이 아니라 스파이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 편에 항복해서 가서 합류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한 명 만들어요. 근데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냐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나이 든 사람이 자원합니다. 내가 하겠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하더니 한번 해볼게. 나 당연히 감당해. 엄청 기계 좋아가지고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살을 내어주고 뼈를 친다라는 말을 여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나이 든 사람인데 엄청 때려 팹니다.
그래서 이걸 그 신복이 보게 해요. 조조의 스파이가 여기 팀에 들어와 있어. 그래서 얘가 맞는 걸 봐. 근데 얘는 이제 이쪽 팀에서 보내는 스파이라고. 우리 편에서 스파이를 보내려고 일부러 작은 잘못했는데 본장을 엄청 때립니다. 그래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편지 보내서 야, 내가 니네 편 갈 테니까 내가 선봉해서 갈 텐데 내가 먼저 가면 나 니네 치려고 하는 공격하지 마. 이렇게 이제 너 니네 편이야. 니네 편 하러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지 보내니까 얘한테 확인하는 거죠. 접자한테. 야, 진짜 맞니? 그랬더니 예, 맞아요. 오늘 별일 아닌데 되게 뚫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후배들 쪽팔려가지고 도저히 못 해먹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예요, 진짜. 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요 스파이가 있는 걸 서로 이용하는 거죠. 이제 스파이는 세작이라고 해요. 세작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스파이를 세작 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세작이 많았죠. 왜냐면 아이디 검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세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게 얘가 이제 가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되냐? 손방으로 나 우리 다 한국 하러 갔어, 니네 편 하러 갔어 라고 해놓고 가서 이제 기름 붓죠. 그다가 기름 부어갑니다. 차 배에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파사 오니까 기름 묻었으니까 잘 타는 거죠. 그럼 저 노장은 거기서 죽은 거예요? 죽었나 안 죽었나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근데 어쨌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스토리입니다. 왜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일단 얘를 패야잖아요. 쫄게 패야 되고 얘가 죽을지도 모르잖아 실제로 아까. 이게 훌륭한 장수인데. 그래서 내가 희생이 있더라도 상대방에 더 큰 데미지를 주겠다 그런 뜻이죠. 살 좀 나가면 어떻습니까? 뼈 멀쩡한 살은 새들이 도둑 아닙니까? 그래서 작은 희생으로 큰 걸 제거한다라는 뜻으로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쟁에서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손 하나도 없이 싸울 수는 없으니까 내가 약한 걸 주고 던져주고 그걸 할 동안 강한 걸 이제 큰 타격을 주는 거죠. 큰 타격을.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르느냐? 자, 내가 거제사 내 군사가 항복해서 니네의 복심 신복이 돼 있어 스파이가 됐으니 하늘이 도울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구를 가리켜 지명이라고 유비와 제갈량은 어찌 아득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동서남북 사방이 있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조조가 이쯤에 있는 거고 이쪽을 가리키면서 아까 주유와 노숙을 비우는 거고 이쪽을 하면서 유비와 지금 제갈량을 비우는 거라고. 조조 입장에서 이쪽과 이쪽을 비우는 거라고. 그러면서 조유와 노숙은 오나라 사람 하늘의 뜻 모르느냐 하고 조조가 유비와 제갈량 아둔하다 태산이 흔들려는 개미 같은가 자기는 산이고 니는 개미 같은가 니네가 날 흔들 수 있겠어 라고 했다고. 자, 조조가 한창 장담할 쟤는 떼죠. 여기서 한번 끊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조조가 신났다가 난데없이 까마귀가 남쪽 하늘로 까까 울며 갑니다. 까마귀가 나옵니다. 까마귀가 지금 뒤에는 약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뭐 기르던 까치다라고 했나요? 뭐 새다라고 했는데 까마귀도 아니고 있고. 어쨌든 까마귀가 울고 갑니다. 까까 울고 갔어요. 네, 여러분 까마귀 소리 들으면 진짜 그 유튜브에 찾아보면 까마귀 소리 나오는데 진짜 그 사람들이 불길하다고 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소리가 진짜 듣기 싫습니다. 근데 그걸 듣고 그 사운드가 전혀 그 기뻐할 소리가 아닌 거야. 그 소리가 그 사람들이 불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꾀꼬리는 진짜 꾀꼬리 진짜 맑고 진짜 정말 그렇게 들리거든요. 찾으면 진짜 그 BGM 만드는 소리 같아요. 진짜 소리가 아니라. 자, 그래서 까까 들으니까 어때요? 자, 이번엔 어떤 까마귀일까? 좌우 장소에 대답하기를 까마귀가 달이 밝으니 새벽인가 의심하여 나무를 떠나면서 옵니까? 달이 밝아서 새벽인가 해서 울었나 봅니다. 밤에 안 자고 그랬나 봅니다. 했대요. 조조가 크게 웃고 교만하다 미션을 치고 노래를 지어 부른다. 갑자기 이제 시상이 떠오른 거죠. 조조가 노래라고 하는 건 이제 시를 지은 거죠. 그 당시는. 근데 여기서 시를 지을 때 여기서 뭐라고 했냐? 자, 술잔 잡고 노래하니 인생이 얼마인고 그랬어요. 자, 아침 이슬 몇 년 같은 삶 몇 달 남지 않았구나. 달이 밝아 별이 없는데 까마귀가 남쪽으로 날아가네. 숲을 세 바퀴 돌아도 의지할 만한 가지 하나 없구나. 밑줄 여기 주면 되겠죠? 숲을 세 바퀴 돌아도 의지할 만한 가지가 없구나 그랬습니다. 자, 까마귀가 날았어요. 밤중에 날아가는데 까마귀도 나무 주위에 나무가 없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돌다가 보니까 의지할 만한 가지가 없구나. 나무? 의지할 만한 가지 하나 없구나. 가지가 하나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용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죠. 그럼 왜 안 좋은 얘기를 자기가 지었을까 조조가? 라고 하는데 이 노래라는 걸 시는 어떻게 만드냐면 옛날에는 운자라는 걸 쓰는 거야. 운자라는 게 뭐냐면 시를 쓸 때 고정으로 써야 되는 글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춘향전 한번 알려줬나요? 춘향전에서 이도령이 거짓골을 하고 사또 잔치에 간단 말이야. 그랬더니 내쫓으려고 시 짓기를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너도 한번 지어봐라 했더니 뭘 해요? 기름고에 누풀고를 줍니다. 이 끝자를 맞춰야 돼. 이걸 문자라고 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삼행시 짓기 있잖아요. 삼행시 앞에 맞춰잖아. 얘네처럼
이 중간에 있는 글자를 한자로 맞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시를 쓸 때 시 넣치는 능력이 어떤 거냐? 내가 삼행시 짓기가 앞 글자를 주면 거기에 맞게 내용을 만드는 거잖아. 얘네는 뒷 글자를 맞추라고 글자를 주는 거야. 그 한문이 맞게 들어가게 시를 써봐 이렇게 한 거야. 이게 시짓기 능력이야. 그래서 뭐라고 해? 금준미주는 천인열이요. 니네가 먹는 술은 백성들의 피고, 니네들이 먹는 안주는 백성들의 기름이다. 기름고. 그 다음에 촛불이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도 떨어지고, 노래 소리가 높은 곳에 원망 소리도 높아라. 높을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먹는 거는 백성들의 피와 기름이고, 니네 신나서 노래 부르고 있어? 바깥에 백성들이 원망한 소리가 높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초에서 막 밤새 눈물 천둥 떨어질 때가 놀았어? 밖에서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걸 사또의 생일잔치 때 생일 축하시라고 쓸 정도면 누구예요? 암행어사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거를 읽어본 운몽이라는 사람이 이게 지니까 암행어사구나 하고 이제 사또한테 이렇게 떨면서 드리고 자기는 빨리 볼일 있어 나가버리죠. 거기다가 현장으로 걸리니까 철출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누구냐 운몽도 걔가 이제 파티에 초대를 해줬으니까 이제 중간에 그 파티 초대해서 그런 걸 썼으니까 이제 거기 가주는 거죠. 운몽은 원래 도망갑니다. 그거 보고 이제 자맹어사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그런 다음 대동고 사도 성경 깔 정도 명분은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쓴 이유가 주성적 쓴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 문자 맞추다 보니까 구절상 의지할 가지가 없구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의 흐름인 거야. 근데 삼행시도 맨날 쓰다 보면 처음에 첫 줄 잘못 잡으면 이상하게 꼬이잖아요. 삼행시도 연예인들 하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그렇게 된 거야. 자,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좌우정문의 진글다가 추흥 술 마신 흥 무르익어 할 때 양주자사인 유복이 그랬어요. 유복 동그라미 치면 되죠. 양주자사는 약간 도지사급이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시장 정도입니다. 양주시장. 양주는 지명이고요. 유복이 대군의 기세가 상당하고 장사들이 명을 받들고 있는데 승상이 지은 노래에 불길한 구석이 있으니 웬일이요? 야, 너 아까 노래 들었는데 약간 불길한데? 술 먹고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약간 불길한데요? 이렇게 강도사 유복이 얘기합니다. 자, 다리가 밝은데 틈을 가니까 술을 셔야도 의지할 가지가 없다라니 그 말씀은 상서롭지 아니하오 그랬어요. 상서롭다? 상서롭다라는 게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상서로운 기운, 상서롭다. 좋지 않다. 이게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서롭지 못하다. 이게 안 좋다는 뜻이라고. 상서롭지 못하다가 안 좋다. 그러니까 상서로운 건 좋은 거. 이해해요? 네. 상서롭지 못합니다. 상서로운 건 좋은 거고 상서롭지 못하다라고 해야 안 좋은 거라고. 됐니? 네. 자, 그래서 상서롭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야, 너 노래 왜 그렇게 했어? 불나면 불길하잖아. 전쟁 앞두고 좀 장난쳐? 약간 이렇게 한 게 시험 보기 전인데 시험 보기 전에 뭐 단추가 떨어져. 단추가 모두 떨어졌네. 다 떨어졌다. 여성기가 떨어졌다. 이렇게 씨발 저렇게 이거를 이게 이해한 거죠. 저 진짜 인고 전날 그랬습니다. 인고 하루 전날 제 단추가 있었는데 단추 떨어진 거예요 바닥에. 떨어졌는데 옛날에 그 웹툰 옛날 웹툰 원조에 광수생각이라고 있었거든요. 거기 뭐라면 바닥에 떨어진 게 아니라 바닥에 붙은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내가 떨어졌는데 떨어졌네 했더니 나랑 같이 스터디했던 2명 있었거든요. 걔네가 그런 거야. 아니 오빠 어떻게 바닥에 붙었다고 해서 떨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내 시험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때 된 시니컬이거든. 야, 이게 떨어졌다고 하면 떨어진 거지. 떨어졌다고 하면 내 지식이 사라지고 붙었다고 하면 생기고 그러니 그냥 실력대로 가는 거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한다고 그게 되겠어. 붙었다고 말하면 합격하고 뭐 떨어졌다고 하면 떨어져? 그 말이 돼?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만 떨어졌습니다. 그 셋 중에 인고 선생님 되는 시험 임용 시험이라고 하는 선생님 되는 시험. 저 1차 붙었었거든요. 2차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1차 붙은 사람들이 30%가 떨어지는데 제가 그 30%에 속해가지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시험 끝나고 망 시험을 딱 보고 2차 시험 보고 떨어졌구나 잘 못 봤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오면서 그 생각했어요. 이 떨어졌다 붙었다 미역국 먹지 마라 머리 감지 마라 머리 감으면 안 된다 비식 가져간다 하는 얘기가 실제가 아니라 비유구나 하는 걸 몸으로 깨달은 거야. 무슨 얘기냐? 조심하라는 뜻이야. 겸손하고 항상 마음가짐을 바로 하고 경건하게. 남한테 한번 다 죽어버려라 하는 사람이 잘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너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려 나도 잘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마음 먹어야 나도 잘 될 거 아니야. 남을 다 비난하고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 잘 될까요? 그러기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라는 뜻이야. 미역국을 먹지 마라. 야, 미역국 먹으면 뭐 진짜 미끄러지니? 그런 거 없을 거 아니야. 근데 미역국을 먹지 말라고 하니도 다 그런 거라고. 뭐 어떤 거라고? 조심하라는 뜻이라고. 조심하라. 조심해. 배터리 없나? 그래서 조심하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뭐 한 거냐? 항상 행동을
몸가짐을 근신하라고 하는 게 조심조심하라는 뜻이에요. 까불지 말고 겸손하게 깝치지 말고 시험 볼 때도 항상 겸손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다 알아. 뭐 이거 이렇게 푸는 거지 뭐 안 읽어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라고. 근데 그게 비유라는 걸 저도 그때 알았죠. 정말 깜짝 그럼 까면 뭐 그걸 빠져나가니 말이 됩니까 그게? 그게 더 말이 안 되죠. 까불면 빠져나간다니 말이 더 안 되죠.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는 뜻이었다. 말 한마디에 천냥기생한다. 천냥은 어떻게 갚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일으키니까 그렇게 크니까 조심하라는 비유잖아. 근데 그걸 못 알아들은 거죠. 내가 시험 본 내 아버지 생신이야. 그럼 미역국을 먹어. 그럼 미끄러지냐? 아니죠. 정말 행동을 조심하라는 뜻이니까 미역국 먹어도 됩니다. 근데 미역이라는 게 미끄러진다는 뜻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항상 조심하라는 뜻인데 그거를 너무 그냥 제가 문자 그대로 알아듣는 거죠. 내 입으로 난 망할 거야? 난 망할 거야? 난 떨어질 거야? 난 뭐 안 될 거야? 난 다 실패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애가 잘 되겠냐고. 제발 좀 잘 되게 도와주세요. 제가 저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할 테니까 조금만 좀 지켜봐 주세요. 저 좀 한번 도와주세요. 이렇게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애랑 함부로 막 말하면서 아이 뭐 씨발 안 되면 죽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잘 할 수 있을까? 만약에 학부모님이라고 하면 내가 막 그런 얘기를 하는 우린서도 해봐요. 뭐, 이 학원에 이 사람 맡기고 싶다 그러겠어요? 아니잖아. 내가 막 기도하고 있어. 방에서 아무도 없는 거야. 하느님 제발 저기 저희 학생들 보내만 주시면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서 꼭 이렇게 기도 나아지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우연히 그렇다 해봐요. 근데 그거 우연히 누가 지나가 되게 믿음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하면서 내한테 보내도 되겠네 이러고 보낼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내가 맨날 그렇잖아. 그런 거라고. 그런 거. 모든 거 하나하나에 정말 가라는 뜻인데 제가 그걸 못 알아들었죠. 비유라고. 아니 떨어졌다면 떨어진다고? 붙으면 붙고 말이 되냐? 라고 했는데 그런 작은 거 하나를 쌓아서 덕을 쌓아서 이렇게 좋은 일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 붙었으면 여러분 못 만나겠죠. 아니면 학교에서 만나겠죠. 학교에서. 네. 자, 그래서 이제 얘기하니까 얘기합니다. 불길했다라고 하니까 조조 화를 내면서 소리 질러. 내 속의 흥을 니까짓게 감히 깨느냐? 창으로 욕을 퍽 찌르니 놀랐다. 찔러버렸습니다. 죽였다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칼로 찔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술 먹으면 이제 위험한 게 이런 거. 술 먹고 갑자기 한 명을 칼로 팍 찌른 거라고. 옛날에는 죽어서 그런 거 쓰죠. 치료가 잘 되니까. 자, 전쟁 앞둔 조조의 군사들 각자 고향으로 각자 돌아가며 고향을 떠나서 현토 끌려온 자신의 신태를 한탄하며 조조를 원망하는 마음을 드러낸다 그랬어요. 각자 돌아가며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라는 뜻이라고. 1번, 2번, 3번, 4번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하면서 얘기로 고향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 조조에 대한 뭘 들어야 된다고? 원망. 네, 고향을 떠났으니까 지금 이게 몇 년째 하는 거 전쟁이 뭐 1, 2년 끝나는 게 아니잖아. 예전에 다 도보로 이동하는 거잖아.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 원망하고 있는 거죠. 한탄하고 있더라. 한탄 원망 체크해야 돼. 끌려온 거라고. 자, 옆에 무슨 울음소리 쇠 끝같이 나게 되어 사람도 아니 되어 좌중이 시한다. 옆에 무슨 울음소리가 들어 이렇게 들리는데 쇠 끝이니까 소 꼬리 뜻인 것 같아요. 쇠 끝이니까 쇠 끝이든지 쇠니까 쇠고기 할 때 소 끝이든지 어쨌든 가늘게 나대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소리 나는데 사람이 안 보여. 이게 어디 번거인가? 한참 찾으니 번거지가 울고 있네. 이구동성 말하니 변기루다. 저 번거지 잡아다가 강물에 버려라 그랬어요. 번거지가 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 번거지는 모자 같은 거예요. 제가 그리면 더 알아들 겁니다. 그러니까 번거 같은 일종의 모자인데 모자가 울고 있다는 겁니다. 모자가 왜 울어? 라고 했더니 번거지를 끌고 더 버려라 해서 버리려고 하니까 번거지가 더럭더럭 기회를 쓴다. 이놈들아 내 목 늘어난다. 번거지를 젖혀 자세히 보니까 부채 고리에 다는 장식품만한 작은 사람이 번거지 끈에 매달려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부채 끝에 장식이라는 게 부채가 있잖아요. 옛날에 합축선이라고 부채를 접었다 폈다 했거든요. 여기 끝에 붙어있는 이렇게 매달린 거 여기에 이 작은 장식품 같은 거 달았는데 요만한 사람이 돼. 요만한 사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야 지금 약간. 그러니까 아임 그루트 하는 그 친구보다 더 작고 작은 그런 정도의 사람. 토이스토리 정도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한 명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 이 사이즈란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스토리대로 하면 그냥 그런 건데 그냥 번거지가 있으니까 너무 키가 작아서 모자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 거기 한 명이 있는데 말도 하시나요? 자, 그래서 자중의 무기를 너 뭐니? 했더니 내사 나는 그 뜻이에요. 내사 나는 선봉 장합의 화병이다. 장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군사 이름이야. 여기 싸우는 장군 중 이름 한 명이라고. 장군. 아까 유비 관우 장비하듯이 장군 중에 한 명이 장합인데 그 사람은 화병, 불병사다 이렇게 된 겁니다. 불병사.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실제 사람은 아니고, 그러니까 불의 화신인 병사다 뭐 이렇게 불요종이다 이 정도 얘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투 요정. 제 느낌에. 자, 저중이 웃으면서 키는 쥐방울 만한 게, 키가 쥐방울 만한 거 쓰니까 되게 작다는 거죠. 말소리는 똑똑하네.
네 쥐 창자나 네 귓속에 무슨 서름이 있니? 너 왜 서러워서 왜 서름이 하냐 물었으니까 아까 물었으니까 넌 왜 울고 있어? 이렇게 하니까 내 서름이 참 서름 진짜 서름이다 말하라 드러나 보자 했더니 뭐래요? 우리 집에 있을 때 내가 새끼 까치 한 마리 잡아다가 그 꼬랑지에 공작 깃털을 꽂고 받침대에 놓아두고 이것저것 먹이를 주면서 온갖 정성을 다했대. 근데 깊이 잡혀오느라고 못 데리고 왔대요. 밤낮 그놈 생각을 했는데 아까 울고 가던 까치가 나를 찾아온 내 까치다. 이거 의미하는 거야 이거. 얘를 지금 화병이 화병이라는 애가 불병사가 이거 내가 어릴 때 기르던 까치다. 까마귀라는 내 까치다. 그래서 얘가 날 찾아온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자, 그 나를 찾아온 내 까치지. 경망한 승상님이 경거망동했다고 행동 가벼운 승상님이 내 까치인지 묻지도 않고 글만 짓더니 내 마음이 절통하여 애통해서 어찌 살겠는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까치가 있으니까 야 저 누구 건지 저 까마귀 누구 건지 알아? 라고 물어봤는데 안 물어보고 그냥 심만 짓고 있는데 난 안타깝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중에 뭐라고 해? 웃더니 실없는 자식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도 안 되는 얘기는 굳이 이제 뭐 하려고 했냐라고 하면 결국 경망한 승상님 한번 하려고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뭔가 지금 분위기 안 좋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얘기한 겁니다. 화병도 그렇고 복선을 남씨를 까는 거죠. 남씨를 뭔가 화병이 울고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전쟁에 불나서 화공 당한다고 했잖아요. 얘가 뭐 그런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 약간 이런 설정 할 수 있잖아. 내 까치를 물어보지 않고 보내버려 이렇게. 자 싫었다. 군사관이 나서니 너희는 가까운 것만 생각하고 가까운 곳을 버리고 먼 거리만 생각하지. 내 집 생각하지 말고 몸 생각 좀 해라. 몸 생각이나. 군사가 교만하면 편한 말 못 들었어. 승상님은 아랫사람 생각 안 해. 남은 것은 교만뿐이다. 여기 줄 치면 되죠? 승상님은 조금 말하는 거야. 교만하면 안 된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자, 교만뿐이다. 정녕 우리는 이 사람의 폐하고 날터야. 신세 어떻게 되겠어? 산처럼 사는 시체, 까마귀와 솔기에 파먹혀서 재같이 날려서 마른 바람에 흘릴 거 걸릴 거라고. 설각이 마르고 배에 쓸 남은 벼라도 챙겨줄 리 누가 있으랴 없죠? 가련하다. 그리운 마음 녹아내린 벽골. 규방이 안악내가 남군 그리워 꿈속을 배회하는 듯 옛사람이 지금 풍월이 일으키는데 바로 우리 죽고 하는 말이다. 죽을 날도 모를 테니 제사 지낼 일 누가 있겠어? 에고 서름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야 가족들 먼 고향에 가족 두고 왔는데 안타까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야 그거 신경 쓸 바도 아니야. 너 그거 죽을 건데 너나 신경 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됐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 더 많은 군사인데도 약간 백성들은 원망도 하면서 약간 죽을지도 모른다는 뭐 전쟁 이유도 내가 죽으면 소용없잖아요. 네.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걱정을 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서러운 말씀 한창 하고 눈물을 도처에 뿌릴 때 천걸찬 풍치의 군사 나온다. 당당한 녀석이 나왔대요. 살게 가던 풍오원새 이상의 꿈인 양 짐작하고 들어온 놈이다. 저정을 꾸짖으면서 일갈한다. 일갈은 한번 소리 지른다는 뜻입니다. 하면 사자후 이런 거 아나요? 사자후? 내 소리를 내공을 뭐 싫어서 지르면 막 다들 막 기공에 피해받거나 뭐 멈추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갈 한번 소리 쳤어요. 이 손들이 의젓하지 않는 애. 손은 손님 이런 뜻이죠? 이 사람들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이 손, 내 손 말고 핸드 말고 이 손님이니까 니네들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의젓하지가 않구나. 전쟁에 나온 놈의 고향 생각 어디다 쓰리? 그잖아요. 전쟁 생각 이길 생각해야지. 고향 생각 무슨 소용이냐? 천지개벽이로 싸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으랴? 그렇죠? 지금도 싸우잖아요. 한 나라의 단이 삼국의 싸움이 생겼다. 자, 우리는 인권 목숨 군사의 전쟁터에 나왔으니 어찌 안에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무슨 소용이 있어? 말 타고 점들고 물불 안 가리고 오나라 한 나라의 장수를 향해서 달려들어서 머리 한 칼 잘라내면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자. 대장부가 바라는 바 그 위에 또 무엇이 있으리? 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는 그냥 열심히 싸우고 고향 생각하지 말고 잘 이겨야 돌아갈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군사가 이나 대답한다. 참말로 각자의 뜻이 있구나.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각자 군신유의 생각하는 동그라미 충신의 아들이나 까마귀 새벽 울음과 승상의 웃음소리 참말 모르겠다. 너의 신세가 개가 환영할지 소가 환영할지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장난치고 노는구나 그랬어요. 자 미음에는 언어 유희가 있다. OX 미음에는 언어 유희가 있다. OX 그렇지 않나? 언어 유희 말로 재밌게 장난치는 거죠. 어디가 말장난이에요? 개가 네 개가 환영 소가 소가 환영 이게 말장난한 거죠. 환향은 뭐예요? 고향에 돌아간다는 뜻이죠. 개가 환영은 멍멍이라는 뜻이 아니고 승리의 노래를 개가라고 합니다. 개선장군 이런 말 들었어요? 개선장 전쟁에서 이겼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때 부르는 노래를 개가라고 합니다. 개가 그러면 개가 환영이고 소가 환영이니까 앞에는 똑같고 원래 승리의 노래 이런 뜻인데 여기다가 개 말고 소를 넣어가지고
라인을 바꾼 거죠. 개가 환영할지 소가 환영할지 이렇게 라인 맞춤하라고. 춘향전에 보면 춘향이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월매가 감옥에 면회 갑니다. 밤에. 그래서 춘향한테 그러면 왔다 그래요. 왔다니 뭐가 와요? 아 왔다. 그랬더니 이게 거짓말 하고 왔으니까 자기 딸 못 구해주니까 꼴보기 싫어가지고 왔다고만 합니다. 왔다. 아니 뭐가 와요? 답답해 얘기 좀 해줘요. 네 서방이 왔다 그래요. 그랬더니 누가 와요? 서방님이 오셨다고요? 그래 네 서방인지 남방인지가 왔다 이렇게 합니다. 서방 남방 갑자기 뭐야? 서남 왜 남이야? 왜 동서. 그래 동서남북이라고. 그러니까 서방이 할 때 서방이 서쪽 세계니까 남방이다, 동방이다, 동방신기다 이렇게 이제 이게 가는 거라고. 아재개그 하듯이 지금 자기 딸 지금 왔는데 서방 같지 못하니까 지금 거기다가 지금 서방인지 남방인지 왔다 이렇게 한 거라고. 근데 언어 유희랑은 말장난 치는 건데 지금 자기 딸 죽게 생겼는데 지금 거기서 드립칠 지금 아재개그 아줌마 개그 할 기운이 납니까? 안 나죠. 근데 꼴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그냥 한 거라고. 거기서는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소가 환영, 개가 환영, 소가 환영 여기도 정말 언어 유희한 거야. 너무 무거워지니까 한번 피식 말장난 해보자 이렇게 한 거야. 장난치고 노는구나 라고 얘기했으니까. 됐나요? 네. 분신유의 분신유의 뭡니까? 분주 임금이고 신은 신하죠. 신하 분신 어쩌죠? 있어야 되는군요. 그럼 칼로 어쩌나? 분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는 이 의가 있어야 된다. 의 뭐예요? 의로움 그쪽 의리죠. 의로움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요. 의리 그 사람도 또 살아났네. 김보성인가? 의리 한참 하던 요새 안 나오네.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어? 열심히 야 싸우지 무슨 고향 생각해? 그랬더니 야 너 군신유의 생하니 충신의 아들이나 너 충신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너 참 충성스럽구나. 하지만 까마귀가 불길하게 물었잖아. 그리고 성상이 좀 교만하니까 진짜 모르겠어. 웃음소리가 차분하지 않고 아하하 너무 경망스러워. 지금 사람들이 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녹화되고 있죠? 네. 그만 녹화가 되면 그렇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문제 보시면 이거 문제 좀 너무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한 줄 한 줄 해석 못하면 잘 틀릴 겁니다. 여기 문제 되게 디테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줄 한 줄 정확하게 보시고 아까 보기도 있었으니까 보기도 잘 보시고 하면 됩니다. 화병도 마찬가지고 논리도 마찬가지고 다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 되게 하나하나 작은 걸 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 여기는 뭐 지금 이 정도 쓰면 할만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할까요? 우리 아까 2시 반에 했죠? 15분만 하면 되니까 쉴 게 없나? 자, 이 문제는 풀어보시고 네, 이 정도만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뒤에 있는 원본 입전 넣어봅시다. 요거 설명했나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옹거집자는 이제 옹거집이 사람 이름인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실옹, 허옹 이런 거 나오는데 실옹은 실제 옹거집, 허옹, 가옹 그러면 가짜 옹거집 이런 뜻입니다. 네, 간단한 스토리를 뒤에 읽으시면 고집스러워서 옹고집이라 했나봐요. 옹은 원래 늙은이한테 뜻도 있는데 성이 옹신이가 있는 실옹은 진짜 옹고집이라는 뜻이고 아까 가옹 가짜 가수면 상태 또는 허옹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수아비 헛개비 할 때 헛거 할 때 허방 다리 할 때 허수 실수 허수 하듯이 이렇게 가짜 옹고집 거짓 옹고집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쪽이 이제 지푸라기 친구죠. 얘는 지금 불효하는 거죠. 불효하고 되게 인색하다고 부자인데 불효 노모가 80살인가 그런데 그 돌아가시면 빨리 돌아가시려고 밥도 잘 안 되고 불도 잘 안 대주고 그러고 있어요. 또 인색하다 부자인데 또 동네 해주라는 동네도 안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주하러 증이었는데 거기다가 막 쌀이 그랬는데 똥을 퍼주고 그럽니다. 그럼 거기가 이제 먹을 수 있는 쌀도 못 먹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여기 이제 주지스님이 화내가지고 거기 옷을 써가지고 허수아비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2명이 됩니다. 2명이 돼가지고 거기 간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 이제 사도한테 가서 판결을 받죠. 판결을 받는데
집안에 있는 살림살이가 얼마나 있냐라고 했는데 주인공도 알지만 잘 모르죠. 근데 얘는 도수를 만드는 친구니까 챗 GPT랑 다 얘기합니다. 집에 쌀이 몇 가마니 있고 뭐가 있고 누가 있고 이렇게 쭉 얘기하고 너희 가문의 선조님은 누구냐? 그러니까 뒤에 위에는 옹송이고 뭐 망송이고 뭐 옹송망송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도 또 하고 막 그렇습니다. 선조 이름 대라니까 옹송이고 뭐 망송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옹진골, 옹당초, 옹고집 이건 옹씨를 지금 맞춰준 거죠. 라인 맞춰가지고 하는 거예요. 인쇄하단 여기 수전노 했다. 수전노 동그라미 한번. 수전노 뭡니까? 녀석들아 풀었나요? 안 풀었나요? 풀었나요? 네. 수전노는 뭐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계속 그냥 하는 게 똑같잖아요? 풀어! 모르는 단어 나와! 그리고 푼 다음에도 몰라. 그럼 도대체 풀기 전과 너는 뭐가 다르냐고. 그러니까 안 나르니까 모르는 단어를 자꾸 찾아서 내가 모르는 단어를 채워 넣어야 되죠. 수전노 돈 일전 이전 할 때 전 돈 단위 있었잖아요. 수는 지킨다 수비할 때 돈을 지킨다 하면 좋은 거 아닌가 싶지만 노는 뭐냐? 노비라는 뜻입니다. 돈만 지키는 노비. 노비 어쩌라고? 그 노비처럼 돈을 지키는 노비처럼 뭐하다? 인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건 쓰려고 버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노비처럼 노비는 내 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돈을 쓰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다 계속 지키는 것처럼 갖고만 있는데 그런 노비처럼 사는 사람을 수전노라고 한다고. 돈만 모으고 안 즐긴다는 뜻이 아니라 돈만 모으고 베풀지 못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이 자본이라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정한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했잖아 실제로는. 근데 그렇게 못한 사람들을 수전노라고 한다고. 자 수전노 도비 말고요. 자 이를 보다부터 한 도사가 몽고집에게 허수아비 만든 허옹가를 보내고 허옹 가짜 몽고집이라고 허옹가 보내고 자 허옹가야 진짜 옹고집인 실옹가 사이에 거기 진짜 옹고집인 실옹가 한번 써주죠. 허옹가 가짜 실옹가 사이에 시비가 벌어지면서 시비 옳고 그름 사또 앞에 서야 된다. 사또가 듣기를 다함에 그 손이 아까 손 자꾸 나오는데 그 사람 이런 뜻이라고 손님이 아니라 핸드 아니고 그 사람이 참 옹좌수다. 참 옹고집이다. 좌수는 이제 별칭 같은 거죠. 별명. 네. 생원, 진사 이런 것처럼 좌수다 이렇게 한 거라고. 다 했어. 졸리면 서서 해. 졸리면서 내 지푸라기처럼 그러지 말고. 야르르 언어 유희예요. 하하하하 지푸라기래. 네. 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옹좌수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집안에 재산 뭐 있니? 그랬더니 아까 이 사람이 이제 가짜니까 도술이니까 다 읊는 거라고 아니었나? 그 무슨 며느리한테 물어봤나? 며느리가 무슨 털이 하나 있어요. 뭐 이렇게 뭐 허벅지 등에. 근데 도술로 슉 뽑아옵니다. 뭐 그렇게 했나 그래요. 어쨌든 진짜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둘 다 점이 있어야 둘 다 있고 막 그러거든. 어디 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한데 그거를 이제 슉 뽑아오는 뭐 그런 식으로. 도술 부려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진짜다. 그래서 판단하려 네가 맞아. 아까 잘 몰라 자기 집 거를. 야 니네 집 비번 뭐야? 비번 뭐죠? 화장실 비번 뭐야? 꽃감 비번 뭐야? 금고 비번 뭐야? 뭐 다 물어봐. 근데 한 명이 몰랐겠지 잘? 한 명은 도술이니까 그냥 다 검색해서 찾아서 챗GPT에 연결해서 마치 딸딸 한다고. 그래서 한 개 난 거예요. 야 그래서 가짜고 야 네가 진짜다 라고 하면서 올라와 하면서 야 술 한잔 먹어 이렇게 한 거라고. 이 기생도 불렀어요. 이 양반께 술 권하여라. 한 잔 드시라고 권하는 걸 권주라고 해요. 그 밑에 일색 기생의 술을 듣고 권주가에 화답하되 권주가 노래 부른다. 야 한 곡 불러드리면서 따라드려 라고 하니까 뭐래? 잡수시오 이 술 한 잔 잡수시오. 이 술은 술이 아니고 무제 한나라 무제 황제가 승로반의 이슬 받은 것이다. 승로반은 쟁반 같은 거죠. 승로반 쟁반 네, 쟁반 이슬 받기 위해 받는 쟁반이라고. 그래서 쟁반에 받아가지고 드리는 이슬이다. 쓰나 다나 잡수시오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슬 마신다 그렇게 한 것처럼 깨끗한 물이니까 옛날에는 그거 한번 마셔봐라라고 했죠. 옹좌수 흥내서 술잔 받고 하는 말이 이 옹좌수는 진짜야 가짜야? 가짜죠, 가짜 허옹 가짜가 올라왔으니까요. 하마터면 안타까운 세간도 모르더라. 세간 뭐니? 세간. 애미는 세간이 뭐니? 세간. 기억에 하마터면 아까운 세간 저놈에게 빼앗기고. 곡식 저장하는 거 잠깐 세간은 살림살이라는 뜻이야. 살림살이는 뭐예요 또?
할머니가 뭐야? 살림살이 또 뭐야? 살림살이를 장만한다. 살림 생계를 살아가려고 필요한 도구들 이런 뜻이라고. 지금 따지면 냉장고, 전자레인지 이런 거, 침대, 이불 이런 거 살림살이. 세간을 장만한다. 옛날에는 결혼하면 농, 가구, 장롱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걸 세간이라고 한다고. 살림살이도 마찬가지.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살림살이를 장만한다 이렇게 한다고. 자, 다 뺏기고 이런 1등 미색에 만날 수도 못 먹을 뻔하였구나 그랬어요. 또 기색이니까 이 고골선 제일 또 예쁜 사람 중에 사연 있는 사람이 와서 기생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잔 따라드려라 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못 먹을 뻔했구나. 그러나 성주 덕택에 성주 동그라미 치면 흑백을 가려준다고 했으니까 성주가 누구겠어요? 지금 이 곡을 사또를 말하는 거겠죠? 네. 성주 덕택에 흑백을 가려준다. 흑백을 가려준다는 건 무슨 말이야? 뭐가 바꾸고 뭐 틀린? 시비를 가렸다는 뜻이죠. 옳고 그름. 네가 흑이야, 네가 백이야 가려준다는 뜻이죠. 흑백을 가렸으니까 은혜 백골란망이다. 백골란망 그 은혜. 뼈가 돼도 잊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은혜 좋은 일을 잊지 못할 때 백골란망이를 하는 거예요. 은혜는 백골란망이다. 뼈 될 때까지 잊지 못하겠다. 잠깐 민의 집에 나오시오. 민 동그라미. 민 뭡니까? 막걸리 한 잔 대접하리오다 그랬습니다. 사또한테 한 말 하는 것 같은데 민하면 백성 민자 쓰는 거야. 백성 관하면 이게 관가죠. 관가 관청. 그래서 민관 합동훈련이다 하면 백성과 관청이 함께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자, 그래서 민의 우리 집 오시면 제가 술 한잔 대접할게요 라고 얘기한 거라고. 염려 말게 처치의 줌세 하면서 실용가를 불러 분부하되 실용가 부르더니 네가 흉측한 놈으로 음흉한 뜻을 두고 남의 세가를 탈취하려고 해? 너의 주상은 마땅히 의율정배할 거다. 정배 빗줄? 정배는 뭐라고? 정배 역배가 아니고 유배를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한다? 고의 안세하니 바삐 어서 물리치라 그랬어요. 할 것이로되 고의 안세하니 바삐 물리쳐라 그랬어요. 대곤 30도를 맹치하여 업문 제목하되 그래서 매 30대 때렸다고요. 매 30대. 대곤이가 큰 권장으로 30대 맞은 겁니다. 작은 걸 맞은 게 아니라 큰 권장. 옛날에 권장 맞아서 많이 죽었다 합니다. 이게 엉덩이 맞으니까 여기가 피가 날 거 아니에요. 피 날 때까지 그냥 살 때리는 거 아니라고. 피가 나니까 출혈이 너무 심하고 또 죄인들이랑 함부로 치료도 못 해가지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업문 제목하되 엄이 죄를 물었다는 뜻이죠. 이제도 온가라 하겠느냐? 네가 진짜 온가라고 얘기할래? 실용가가 생각하되 만일 진짜 온가라 하면 권장 밑에 죽을 듯 하니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진짜 30대 위 맞았어. 근데 제가 진짜 맞아요. 억울해요. 라고 하면 더 쳐. 라고 하는 거죠. 언제까지? 진짜로 안 하니까 쳐라. 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진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온가 아닙니다. 처분대로 하십시오. 네, 알아서 해주세요. 제발 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호령하여 징체 안동하여 저놈을 월경하리라. 월경? 여기 한자 써있는데 여기 써있지만 모르죠? 네, 초월, 경계 국경을 넘기라 그런 뜻입니다. 국경. 그러니까 동네 추방이라고 추방이요. 경계를 넘겨라. 우리 동네 못 들어오게. 왜냐면 지금 닮아가지고 이가 그 가짜 흉내 낸 거니까 우리 동네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다른 동네로 못 들어오게 해라 이렇게 한 거라고. 월경 경계를 쳐들여라. 월북, 월남 이렇게 할 때 벌떼같이 달려서 분노 사령이 뭔지 몰라요. 근데 사령이 일시키는 사람이라고. 달려들어서 온가의 상투를 휘어 잡으면서 쫓았어요. 실온과 할일 없이 밑줄. 할일 없이 어찌할 도리 없이 그런 뜻이죠. 이 뒤에는 간단합니다. 엄청 고생하다가 어떻게 돼요? 도사님 나타나서 또 집에 가보면 해결될 거야. 부적 주던가요? 해결됩니다. 그래서 펑 하면 사라지죠. 자, 통곡하면서 하는 말 답답하다. 꿈이냐 생시냐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말이야. 차 소위 락미지액이다 그랬죠. 네. 차 소위 이것이 소위 말하기를 뭐라고 한다고? 락미지액 눈썹에 떨어진 애군이다. 안 좋음이다 그런 뜻이야. 불행한 일이 눈앞에 왔다. 눈앞도 너무 가까워. 눈썹 앞까지 온 거라고. 눈썹 앞까지 얼굴에 거의 다 있는 거죠. 코에는 다 하겠죠. 이럴 때 눈앞에 왔다는데 눈앞에 어느 정도까지 왔냐? 100m가 아니고 눈썹에 닿을 정도로 왔다 그런 뜻입니다. 눈썹에 닿는 위험 바로 앞에 있다는 뜻이야. 자, 무시한 고집이 이놈의 이제는 개과하여 애통함을. 무지한 고집스러운 이 실용가 얘기한 거죠. 개과 동그라미. 개과 전선할 때 개과죠. 개과는 뭐예요? 범을과 잘못을 개선한다, 고친다라는 뜻이죠. 네. 개과천선하면 선한 것으로 천은 뭐라고 했어? 옮겨간다. 수도 옮기는 거 뭐라고 한다고? 천도 한 것처럼 선으로 옮겨간다. 자, 그래서 얘기하리라 그랬어요. 자, 난 죽어 마땅한 놈이다. 당상학발, 학처럼 하얀 머리 가진 우리 부모님 모치 다시 공양하고 싶고 하고지고 이제 혼나봐야 되는 거죠. 다시 공양하고 싶구나. 어여쁜 우리 아내 월화의 연분으로 월화의 연분 한번 했잖아.
달 아래 연인, 부부에 있는 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우리. 네. 자 1월에 뭐 본증 삼고 선질 맹세가 100년 종사 100년 살자 했는데 독수공강 정막하게 이모시 홀로 누워 전전 반측 잠 못 들어 수심은 근심 하고 있나. 쓰라의 새끼도 금옥같이 사랑하여 금옥은 금같이 옥같이 이런 뜻입니다. 어미둥둥 선마둥둥 네 사람 후두둑 엄마 아빠 아이고 암암 하다 눈에 보인다. 나중내 꿈인가 생신가 꿈이면 제발 좀 깨거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허웅과의 고동모소 여기 끊어야죠. 실용과는 지금 쫓겨나면서 아이고 하면서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나 다음에 가면 잘할게요 이렇게 하고 있죠. 그때 허웅과의 모습을 보소